안녕하세요. 설령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재정이라는 기능과 그리고 작업 트리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작업 트리에 보면은요, 부품의 끝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재정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스케치를 할 때요,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에 대한 평면을 이용해서 이 평면에서 작업을 합니다. 스케치를 하죠. 그래서 이 선택했던 스케치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택했던 스케치 화면이 스케치 평면이요 잘못되었다면 그때는 다시 지우고 새로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자, 이런 스케치 평면을요 바꿀 수 있는 기능인 재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대해서 한번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은요, 저는요 XY 평면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자,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이런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원 그리기 명령어로 중간점에서요 이렇게 형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그러면 저희는 이제 XY 평면에 스케치를 했죠. 하지만 이 평면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 만약에 이 스케치 평면이요 처음에는 YZ 평면, 우측면도에 대한 평면으로 만들어야 됐다, 그 평면에서 그려야 됐다라고 할 때는요, 자, 작업 트리에서 스케치 된 부분이 있죠.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스케치 편집 밑에 재정이라고 있죠. 재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이 재정이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평면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원점에 있는 이 확장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는 이제 YZ에 대한 평면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YZ 평면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시면은요, 자, 이제 좀 전에는 정면도에서 그렸던 평면이 스케치 도면이요 이렇게 YZ에서 이렇게 바르게 정면에서 보이게끔 그릴 수 있다는 거죠. 평면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꾸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평면도인 이 XZ에 대한 평면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할 때는요, 다시 우클릭해서요 재정의, 그런 다음 XZ에 대한 평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XZ에 대한 평면으로 바뀌는 거죠. 자, 어때요? XZ에 대한 평면에서 이제 스케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좀 주의하실 점이요. 자, 좀 전처럼 우리가 XY 평면에서, 그렇죠? 처음에는 XY 평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측면도를 한번 선택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면도를 선택하면서 형태가, 자,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누운 형태가 되었는데, 자, 컨트롤 Z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정면도에 대한 평면에서 처음에 그렸던 형태입니다. 자세죠. 여기서 바로 평면도로 바꾼다면 좀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평면도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재정의, 그리고 이제 XZ에 대한 평면을 선택하죠. 클릭하니까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어떤 순서로 선택했느냐에 따라 스케치 도면이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좀 전에는 이 형태였습니다. 이 형태에서 여기에 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재정이라는 기능을 이용하기 전에 처음부터 좀 제대로 맞춰 제대로 된 스케치 평면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선 삭제를 할게요. 자, 다음은요 작업 트리의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선은요 제가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정면도에서 다시 스케치를 할게요. 자, 스케치를 하고 일단은 돌출을 하겠습니다. 돌출을요 한 50mm 정도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저는 또 평면을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할게요. 어떤 부분인지 보셔도 됩니다. 구경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계속 스케치를 좀 하겠습니다. 작업을 중앙에서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실수를 좀 했네요. 자,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릴 거요. 또 스케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구성선으로 되어 있었네요. 그쵸? 자, 그런 다음 여기서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도면을 원을 하나 더 추가를 했고, 그리고 치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모형을 그렸습니다. 자, 모델링을 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자, 이 모서리 부분에요. 예를 들어서 못따기를 하는데요. 못따기를 하는데, 자, 이 첫 번째 모형을 그린 후에 못따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됐어요. 이럴 때는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부품의 끝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품의 끝은요, 제 기억으로는 end of parts라는 그런 약자입니다. EOP라는 그런 약자인데요. 자, 부품의 끝은 우리가 이 부분을 클릭해서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요, 한번 올려볼게요.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줄이 생기죠. 이 줄칸에 부품의 끝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니까 어때요? 우리가 작업했던 부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품의 끝은요, 우리가 작업했던 부분의 끝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품의 끝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다 없어지는 거죠. 숨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요, 아래쪽으로 내림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확인을 해보면서요, 옮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못따기를 먼저 이 돌출의 1번의 아래쪽에 하고 싶다 그럴 땐, 자, 이 부품의 끝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작업했던, 이후에 작업했던 부분들은 숨기가 되는 거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요, 자, 못따기를 실행하시고, 자, 챔퍼를요, 예를 들어 10mm 할까요? 10mm.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에 대한 부분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항목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의 끝을 눌러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옮기니까 어때요? 못따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했던 항목에 이렇게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의 끝이, 만약에 부품의 끝이라는 게요, 실제로는 지금 항목은 많지가 않죠. 작업을 하다 보면 항목들이 굉장히 길게 아래쪽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품의 끝은요, 맨 아래쪽에 있겠죠,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맨 아래쪽에서 드래그해서 올리기가 힘들죠, 원하는 항목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원하는 항목, 이 항목의 부품의 끝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 이 항목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그러면요, 자, 아래쪽에 보면 EOP라는 게 있죠. 표시키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클릭했던 부분에서 아래쪽에 부품의 끝이 항목이 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자, 이 항목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해서 EOP 표시키 이동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하는 항목에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런 위쪽에 있을 때요, 다시 맨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힘들죠. 그래서 부품의 끝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맨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도 힘들겠죠. 항목이 많다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품의 끝을요, 클릭 후에 마우스 클릭, 그런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메뉴 중에 EOP를 끝으로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맨 아래쪽으로 오고요. 다시 제일 위쪽으로 가고 싶다.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EOP를 맨 위로 이동,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원점에 대한 부분 아래쪽에 제일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의 끝이라는 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항목이 너무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자, 위치에 있을 때요, 아래쪽에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항목들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삭제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딜레키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자, 항목을요, 자, 부품의 끝을, 자, 원하는 위치로 옮긴 후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요, 자, 부품의 끝에서 마우스 클릭, 그리고 EOP 아래의 모든 피처 삭제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모든 게 다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Z 할게요. 자, 이 부품의 끝이라는 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 다음 이제 작업 틀에 대한 이 항목들이 있죠. 항목들을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못따기를 두 번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 항목을 만약에 다시 제일 마지막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자, 이 부분을 못따기에 대한 항목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제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동하고 나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다시 올리고 싶다 그럴 땐 원하는 위치에 가서요, 드래그해서 놓아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의 항목들에 대한 부분을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 항목에서 이 모형 모델링에서요, 자, 모델링을 했는데 우리가요, 자, 이 원기둥 같은 경우는 중앙에 없는 게 좋아요.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작업을 우리가 이런 디귿자에 대한 형태를 먼저 돌출을 한 후에 빼버린 거죠. 빼버리고 이 기둥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디귿자로 만든 형태를 먼저 하는 게 아닌, 자, 원기둥을 만든 후에 이 디귿자에 대한 형태를 빼버리는 부분을 순서를 바꿈으로써 또 바꿀 수가 있겠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죠? 자, 이 부분이 원기둥을 우리가 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돌출했던, 빼기를 했던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먼저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요, 드래그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옮긴다면 어때요? 이렇게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원하는 형태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되지만은요, 지금은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위치가 바뀌지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뒤쪽에 작업했던 이 봉들 있죠. 원기둥 구멍이 뚫려 있는 중공축에 대한 봉이 있습니다. 원기둥이 있어요. 자, 이 예를 들어 이 작업을 했던 이 원기둥의 중공축의 원기둥을 먼저, 이것이 작업하기 전에, 이 앞쪽에 있는 원기둥이 작업하기 전에 먼저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항목이 어디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이 항목에 있는 부분을 앞으로 옮기면 됩니다. 옮기면 될 것 같지만은요, 자,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드래그해서 위로 옮겨 볼게요. 엑스포가 뜹니다. 어때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가지 않죠. 마우스 커서에 동그라미에 빗금쳐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요. 자, 이 스케치는요.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제가 이 선들을 그쵸? 투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용해 투영했죠? 앞쪽에 있는 이 원기둥의 원에 대한 외곽을 투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번에 이 기둥을 만들면서 이 투영을 한 부분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원기둥에 대한 부분보다는 먼저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항목이요 앞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순서를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옮기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항목에서요 이런 모델링을 할 때 다른 연관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왜 옮겨지지 않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